저는 굉장히 요즘 헛웃음도 많이 나오고 웃음이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사실은 진영적이잖아요. 네네네. 적대적이고. 그 오마이뉴스가 그래도 절 찾아서 이렇게 와주니까 참, 네. 감개무량한데, 사실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아마 우리 박 원장 어릴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윗동네, 아랫동네가 패싸움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명절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싸웠는지 전혀 모르죠. 네네네. 근데 우리 어릴 때는 해 떨어질 때까지 싸웠어요. 연탄재를 던지고, 네, 네. 나중에 연탄재가 떨어지면 그 돌멩이도 던지고, 네네네. 격렬하게 싸우고 병원에 네. 실려가고 이랬거든요. 그 영화도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라는 유명한 영화. 아, 그래요? 예, 예, 좀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 패싸움 같죠.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패거리를 잘 짓는가, 그게 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런 것을 우리 뭐 일제하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든가 많은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서재필 얘기라든가, 네. 뭐 안창호 얘기라든가.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국힘당의 유력한 멀쩡한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부를 때 중범죄인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독재자, 뭐, 독재자라고 부르죠. 윤석열 독재자. 윤석열은 독재자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하자면 멀쩡한, 국힘당의 멀쩡한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과 한 패거리로 넘어가는 거죠. 네네네. 어떻든. 그러니까 민주당을 당원이나 그 지지자들은 말하자면 내란당이다. 뭐. 네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양당이 서로가 국민들을 끌어당기고 쌍방에 대해서는 원심력을 작용을 네. 시키면서 양당의 말하자면 이익을 온전시키죠. 네. 강화하고 네. 계속 이 회오리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그 국민들은 서로 정오심을 가지고 화해 불가능이죠. 네. 제가 광주에 가서 한번 이 사진이 광주에서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네네. 그 정진욱 의원이 이제 무슨 네. 모임을 하는데 갔다가 찍혔어요. 이 사진 당연히 찍죠. 뭐 찍힌다기보다도. 근데 그거 뭐 보수 진영에서 뭐 그걸 돌리면서 정규제 뭐 적진에 투항하고 뭐 무슨 완전히 동네 패싸움이야. 38선 넘어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네. 38선 넘어서 무슨 귀순했다가 돌아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그런 취급을 받아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봐라. 네네네. 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정오심을 가지고 오죠. 너 왜 적진에 갔다 왔냐? 네. 너 간첩 왔냐? 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상한 어른들의 그 무슨 어린애 왜 아랫동네 윗동네 싸우듯이 이상한 형태의 적대감 이런 거를 네. 우리 스스로 키워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예. 발언을 하셔가지고 예. 더 이렇게 좀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이재명 후보의 상대원 시장 예. 예, 그거 연설을 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또 좋아하고 예. 또 이 상대편에서는 야 정기조직bil 저 정도까지 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뭐 어떻게 좀 감정이입이 되셨어요? 그 시장 연설에 대해서 아닙니다. 어떤 느낌을 대한민국 받으셨어요? 사람이면 누구라도 네. 그 얘기를 들으면 슬프죠. 네네. 그 말하자면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도 이미 60, 그 세대가 네, 60한 두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들어와서 75년도에 대학을 올라왔거든요. 네. 제가 그 얘기 조금 했습니다만 75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학교 이제 서클이 이제 상계동에 네. 야학을 가지고 있어요. 야학을 하셨군요. 야학을 네. 우리가 이제 제가 다녔는데
나중에는 그 서클이 아주 지독한 운동권 서클이 돼요. 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렇게 뭐 소위 지독한 아주 강성 이념 서클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야학을 다녔죠. 근데 그 야학에 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난소공예선이 얘기하는 이제 소위 도시를 빈민들의 전전하게 삶. 되는 잃어버린 네. 뿌리 뽑힌 도시 빈민들의 삶이죠. 네, 네. 그 이제 상계동도 그렇고 그 상대원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제가 그 얘기 그 상대원 시장에서 이제 안동에서 올라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그 반지하의 단칸방에 8가족이 네, 사는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우리 시대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울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정치인 이재명이라서 울고 뭐 네. 정치인 누구라서 우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런 삶에 대한 네. 말하자면 오늘날 이 현대화된 대한민국이 형성되기 전에 전쟁으로 한번 무너지고 어수선하게 봉합되어 있던 사회가 또 현대화되면서 또 깨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재구성이 물론 되는 극렬한 일종의 도시 재구성의 네네.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쪽 편에 속한 분들은 뿌리 뽑혔다는 네네. 세계관을 느끼게 되죠. 네. 근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면 내가 다녔던 뭐 실제로 뭐 저 자신도 뭐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말하자면 상계동에 있는 그 약간하게 예. 야할 때 다니던 경험들. 네. 야하게 다니던 이제 친구들 네. 생각도 나고 자인이 눈물 짓게 되죠. 그런 얘기들인데 그걸 이제 이념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시대적 공감, 삶에 대한 흔적들의 그 공유 공감.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공감을 느끼게 되고 네. 또 그 상대원 시장 그 사실은 그 전 스토리는 이재명 대표는 잘 모르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상계동 성남시로 연결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예전에 성남시가 그 광주였지 않습니까? 네. 광주 뭐 대잔지 그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역사에 기록되는.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종로 청계천에 있던 사람들을 철거시켜서 상계동으로 가고 네. 또 일부가 이제 성남으로. 성남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렇죠.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쭉 보고 거기에서 자라난 참 가난한 집의 어떤 아이가 지금 대통령 후보 그것도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구나 하는 감회를 느끼게 되죠. 누구라도. 예. 뭐 이게 진보든 보수든 고난의 한국사를 전부 다 같이 겪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동시대의 아픔을 갖고 있는 같은 국민인 거죠. 그런 얘기고 이제 이런 거죠. 거기다 우리가 정치적 의미를 더하면 이제 그 상대원동의 이 대표가 쭉 얘기하는 뭐 이 대표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라고요. 뭐 아주 줄줄줄 흘려요. 원래 잘 근데- 우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울고 하는데 그걸 보고 두 가지를 아마 느낄 겁니다. 동정공감으로서 같은 어떤 공감하는 싱크로나이즈 되는 어떤 감정의 흐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가 갈리는 분기점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난하게 크고 소외되어서 크고 밑바닥 생활을 하고 그 가족 전부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말하자면 판자촌 네. 그 부산에 아주 그 부산의 삼복도로는 유명합니다. 예, 예, 네, 그 산 위에 판자촌 네, 네, 네. 촌들 짓는 거. 그 6.25 전쟁 직후에 형성된 게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가보면 동네 그 공동 변소라는 예, 것의 예, 그 예. 시설의 열악한 말도 네.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 줄 서야 되고. 네. 줄 서고 냄새 나고 뭐 엉망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두 가지 하나 동정공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착점일 수도 있는데 야 저렇게 극단적으로 가난하게 커온 분이 혹시 지도자가 되면 네.
뭔가 이 가난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또는 부자들에 대한 어떤 종류의 무슨 적대감 네. 또는 극단적인 정책 네, 네. 이런 거로 가지 않을까? 아, 그런 뭐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시선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제가 쭉 하면서 약간 이제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반응이라는 게 굉장히 또 양쪽에서 네, 네. 나오고 그랬죠.